임신 때 그거 먹으면 안 된대. 원장님 이거 먹으면 괜찮아요. 맞아요. 이런 거 속설 진짜 많잖아요. 인터넷 막 뒤지면 되게 신기한 게 그렇게 과학적 근거처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저도 임신했을 때 찾아보니까 원장님 찾아보셨어요? 그쵸. 너무 그럴듯한 거야. 그래서 막 논문을 찾아봤다니까. 진짜 이런 내용이 있나? 내가 봐도 혹할 정도로 너무 논리죠. 그러니까요. 진짜 궁금해요. 인터넷을 보면 임산부에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섭취하는 음식들 대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음식을 좀 여쭤볼게요. 네. 대표적인 거 커피는 어때요? 마시면 안 돼요? 맞아요. 임신하면 필수 코스 질문이 커피죠. 그쵸. 네. 옆에 있는 남편들은 혹시 말라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런 눈빛으로 막 저를 쳐다보고. 원장님한테. 그다음에 본인들이 먹지 말라 그러면은 아내분들이 화내니까 그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임신 중에 커피 드시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카페인 성분 때문이잖아요. 임신 중에 이런 카페인을 분해하는 데 드는 시간이 임신 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더 걸린다고 해요. 많지가 않아도 자주 마시면 몸에 카페인이 쌓이는 거지. 그리고 카페인의 과다한 섭취는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거예요. 영양제를 아무리 먹어도 커피랑 같이 먹으면 영양분이 몸속으로 흡수가 잘 안 돼요. 일부 연구에서는 장기적인 다량의 카페인 섭취가 안 좋다는 보고도 있고 소량 섭취만 해도 좋지 않다는 결과도 있어요.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하지만 저체중 출산이나 태아 기형, 자연유산, 두산 등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건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섭취하는 에너지 음료라든지 피로회복제, 콜라와 같은 탄산음료에도 의외로 카페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카페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화학적 물질까지 같이 들어있고 당도 높고 칼로리도 높기 때문에 차라리 탄산수를 드시라고 권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커피를 마실 수 있다면 하루에 몇 잔까지는 가능할까요? 안전하게.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카페인 함량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는 게 네. 맞을 것 같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임산부가 하루 한 300mg 이하의 카페인 섭취를 권고하고 있어요. 대부분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커피는 종류에 상관없이 아메리카노 한 잔 정도는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주의할 건 커피가 아메리카노 한 잔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샷을 추가한다든지 그쵸. 사이즈에 따라 또 그쵸. 컵 사이즈에 네, 따라. 그리고 뭐 초코 시럽을 추가로 하게 되면 커피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카페인 섭취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과자, 아이스크림, 초코우유, 커피우유 등에도 카페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품들도 평상시에 자주 드시고 있다면 아무래도 커피 드시는 건 조금 더 자제하시는 것이죠. 원장님 또 받는 질문이 스시, 맞아요. 회. 일반적으로 생선회가 피해야 될 음식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임신 초기에 회나 초밥이 그렇게 먹고 싶은 경우가 이상하게. 먹지 말라 그러면 더 먹고 싶죠. 맞아요. 근데 사실 생선회를 못 먹을 이유가 없어요. 다만 위생적으로 조리되지 않은 경우에 생선회에 있는 기생충이라든지 세균으로 인해서 식중독이 유발될 수 있는데 희한하게 뭐 직접적인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임신 중에는 치료가 약간 제한적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회복이 느릴 수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냥 주의해야 될 음식인 거예요. 생선회는 반드시 먹어서 안 되는 금기 음식은 아니고 위생적으로 관리된 식당에서 드시는 경우에는 크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혹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생선도 기름진 생선인 경우에는 그걸 먹고 설사를 하면 이게 식중독이나 장염인지 아시는데 고열을 동반하지 않고 무릉단 한두 번 정도 먹는 설사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이 이제 들어오는 질문이 참치가 그렇게 또 먹고 싶잖아요. 김에 이렇게 싹 싸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참치 같은 경우에는 네. 다량오의 심해성 어류라서 우리가 먹이사슬 피라미드에서 보면은 상위에 있는 어류일수록 중금속이 체내에 쌓이니까 수은과 같은 중금속이 들어있어요. 어린이는 한 40g, 임산부의 경우에는 주 1회 한 100g 이하로 섭취를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많이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 한두 번 드시면서 조금 더 드신다고 해서 문제 되지 않으니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궁금해지는 게 참치 통조림. 캔 통조림. 그렇죠. 근데 참치 통조림을 만드는 참치는 횟감용으로 쓰는 참치랑 종류가 틀려요. 보통 이제 횟감용 생선은 참다랑어라고 그래서 깊은 바닷속에 사는 심층 어류잖아요. 참치 통조림용 참치는 가다랑어라고 해서 얕은 수면에 사는 어류예요.
그래서 횟감용 참치 중금속 함량 한 10분의 1 정도로 일반 어류랑 똑같아서 편하게 드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의외로 회는 날거라는 생각 때문에 임신 중에 먹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죠. 네. 근데 달걀, 날달걀이나 반숙으로 좀 쉽게 드시잖아요. 반숙도 돼요? 네, 덜 익힌 모든 달걀이 다 위험한 건 아닌데 운이 나쁘면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살모넬라 등에 노출이 될 수 있어서 네, 달걀도 사실 완숙으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 반숙이나 날달걀이 이용한 음식을 드실 때 설사가 유발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상식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좋은 살균 우유, 유제품으로 만든 음식들,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치즈? 네, 그런 것들도 의외로 설사가 잘 유발됐어요. 네, 여름철에 네. 아이스크림 1일 한 개씩 드시잖아요. 한 개면 양반이죠. 근데 막 설사해서 오시면 네. 본인은 뭐 잘못된 음식을 먹은 게 없대.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스크림은 굉장히 자주 드신 거야. 저온 살균된 우유 제품으로 만든 그런 음식들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이 질문도 진짜 뭐 빼놓을 수 없는데 이 술은 사실 임신 기간 중에 보다 이제 임신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더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질문. 엄청 맞죠? 맘카페에 하루다 멀다 이런 글이 올라오는데 원장님. 임신인 줄 모르고 술을 마셨는데 괜찮을까요? 아, 임신인 줄 모르고 술 마셨는데 의사가 임신을 유지할 건지 말 건지 정해라 뭐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러고 모르고 마신 술은 아이가 용서해준대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오늘 진짜 질문의 내용이 제가 늘 매일 받는 질문인 것 같아요, 진짜로. 임신 초기에 소량의 알코올 섭취에 대해서 의사로서 무조건 괜찮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임신인 줄 모르고 마신 한두 잔의 술이 또 아이에게 아주 치명적이라고 단정 짓기도 어려워요. 태아는 성인과 달라서 콩팥이나 간의 기능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알코올 분해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지속적으로 장기간 노출이 될 때 태반을 통해서 알코올이 양수와 태아에게 전달이 되고 아이는 뱃속에서 양수를 먹고 그다음 소변으로 배출시키고 또 양수를 먹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이 되는데 그럴 때마다 알코올이 체내에 계속 쌓이게 돼요. 중추신경계 이상을 초래할 수가 있고 태아가 얼굴을 만드는 과정에서 세포 분열이나 피부의 융합 과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구조적인 이상이 유발될 수도 있어요. 태반 내 혈관이 수축이 되기 때문에 태아의 성장 발달에 방해가 될 수 있어서 임신 초기 3개월 이내 알코올 섭취는 유산, 조산, 저체중아 출산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가 지나고 나서도 알코올을 지속적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출생한 아이가 인지행동 발달 장애나 정신 지체 등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임신인 줄 모르고 마신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시고 임신을 확인한 다음부터는 임신 기간 내내 술은 무조건 절대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금기식품. 그쵸. 우리가 직접 이렇게 드링킹하는 거 말고 요리할 때도 사실 이제 맛술, 와인 뭐 이렇게 넣고 하잖아요. 맞아요. 제 환자분들 소문이 있어요. 저는 절대 삼키지 않아요. 맛만 봐요. 괜찮은가요? 입에 머금고 있다가 그냥 뱉는 경우 무알콜 맥주 이런 것까지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은 사실 의사로서도 하기 힘들어요. 네. 게다가 아까 맛술 얘기를 했는데 음식 조리할 때 뭐 생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린내,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맛술을 사용하잖아요. 맛술이 알코올이 금방 증발되면서 냄새를 없어지니까 음식에는 알코올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좀 경과해도 음식에 알코올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 진짜요? 2시간 반 정도 끓이면 넣은 알코올이 한 5% 정도가 남는다고 하고 그보다 짧게 끓이면 10에서 40% 정도의 알코올이 남는다고 해요. 그래서 뭐 절대 음식을 할 때 맛술을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음식을 조리할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음식 조리를 위해서 한두 스푼 넣는 정도는 극소량이니까 주의는 하되 넣었다고 해서 절대 뭐 걱정하시거나 문제가 벌써 될 거.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저 진짜 몰랐어가지고 다 날아가는 줄 알고 그쵸. 저 약이 막 요리에 맛술 진짜 막 들이부었었는데 들이부는 거는 좀 그렇지. 저도 다 가는 줄 알았어요. 공부를 하려고 찾아보니까 그런 연구가 또 있어 보니까 남아. 저희도 공부를 해야 알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의학적 근거나 실험 결과들을 보고 상담을 해드려야 되니까. 리스펙. 그러면 술 진짜 좋아하는 산모들이 딱 아이 낳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마셔도 되죠? 네. 저도 애 낳자마자 술 한잔 해야 되겠다 이 생각. 어떤 재미있는 분은 자연분만 하고 나서 회음부를 꼬매는데 누워서 얘기해요. 선생님 저 시원한 맥주가 먹고 꼬매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나도 같이 먹고 싶다.
갈증도 많이 느껴지고 아기 날 때 땀 많이 흘리고 그쵸. 금식하고 그쵸. 힘주고 갈증이 날 때 시원한 맥주가 생각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사실 모유 수유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완전히 수유를 마친 후로 수유가 미루는 또. 것이 좋겠죠. 술을 한 잔 마셨다고 해서 그렇게 위험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은 선생님 술 한 잔 마셨으니까 모유를 몇 시간 비워내고 맞아, 마시면 맞아. 되지 네. 않나요? 라고 질문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야 사실. 근데 우리가 뭐 전몸살이 있다든지 몸에 어떤 질환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치료 목적으로 항생제를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약물의 부작용도 있고 수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고 술은 별개의 문제니까 술을 10달 또 마치고 참았는데 아이가 직접 또 이제 먹는 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근데 네. 내 아이 입으로 직접 들어가는데 조금 더 참아보시죠, 네. 여러분. 힘든 건 압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참으시면 돼요. 네. 돈이 없을 때 이게 아기를 지우는데 활용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먹고 아기 지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X.